안녕하세요. 짬몽쌤입니다. 이번에는 질의응답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 중에 수업 나눔, 면접, 스터디 등등 관련 다른 질문들과 관련된 응답 영상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업 나눔 시 책상 위에 문제를 볼 수 있나요? 제가 실제로 수업 나눔을 하러 들어갔을 때는 시연을 종료하고 바로 면접관 앞에 있는 책상에 앉아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 책상 위에 수업 나눔과 관련된 종이가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나눔을 하러 앉으면 그 종이를 뒤집어서 열고 바로 수업 나눔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바로 대답을 하면 되는데 따로 문제를 읽어주시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업 나눔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수업 나눔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반드시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북소년과 같은 관련 임용고시 사이트라던가 카페에 보면 수업 나눔 기출문제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예상문제를 만드는 연습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와 예상문제가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수업 나눔에 대한 답변 틀을 만들었는데요.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면 버벅거릴 뿐만 아니라 대답의 전반적인 틀이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타당성 있는 답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나눔과 관련된 답변 틀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 수업 나눔 같은 경우는 수업에서 잘한 점, 그 다음에 수업에서 아쉽거나 보완할 점과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에서 잘한 점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순회지도에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과 심화 수준이 너무 높은 학생들 간의 학습 격차를 보완하려는 노력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걸 들어서 실제 수업에서 학습 수준이 낮은 학생과 학습 수준이 높은 학생 간에 발생하는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먼저 알아보기 자료나 더 알아보기 자료를 제공해서 보완하도록 노력했다라는 식으로 잘한 점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쉽거나 보완할 점에 대해서는 일단 시간과 관련해서 만약에 블록타임제로 진행되지 않은 수업이었을 경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깊이 있는 탐구가 진행되기 어려웠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수업을 진행한다면 블록타임제로 시간을 구성해서 사회 수업을 진행한다면 보다 깊이 있는 수업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고요. 자료 수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자료를 수집할 때 신뢰성이 있는 출처가 있는 자료를 수집하거나 타당성이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실제로 학교 현장을 살펴보면 자료 수집 역량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수업을 할 때에는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자료 수집 및 분석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한 보완점에 대해서는요. 오늘 수업상 시연에서 모드학습으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실제 교육 현장은 코로나가 발생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면 상황에서의 모드학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온라인 회의 공간,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궤도타운 같은 온라인 회의 공간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대면하지 않은 상황일지라고 하더라도 온라인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충분히 토의 토론 학습이 가능하도록 원격적인 부분에서 수업을 보완했다라는 식으로 전반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답변을 진행하였습니다. 전달력 있는 말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면접도 그렇고 수업 나눔도 그렇고 말을 통해서 답변을 전달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전달력 있는 말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 구조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달력 있게 말을 하기 위해서는 채점자로 하여금 정답에 대한 내용이 쏙쏙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우선,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순서상의 구조화를 진행해서 보다 보기 좋게 내 의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둘째, 저는 두 갈씩 발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앞머리로 나오게 하게 될 경우에는 보다 전달력 있고 의미가 강하게 전달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을 맨 앞머리에 제공하는 두 갈씩 발문으로 주된 나의 답변을 먼저 전달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달력 있는 말하기를 위해서 저는 마무리 정리 문장을 활용하였습니다. 두 갈식으로 대답을 하고 설명을 한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서 이처럼 이러이러한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처럼 이러이러한 경기도의 정책을 반영하여 앞으로도 성장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라는 마무리 멘트를 통해 내가 앞으로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그래서 내가 이번 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 답변을 했는지 마무리 정리 문장을 통해서 간결하게 전달하였습니다. 면접 틀을 만들어서 진행하셨나요? 네, 저는 경기도 교육청에 나와 있는 시책들을 정리하고 각 시책별로 관련된 예상 문제와 면접의 답변 틀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시책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시책을 정리하고 분석했는지 추후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이니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터디를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저는 12월과 1월 모두 스터디를 진행하였는데요. 우선 12월 달에는 2차 스터디와 교과서 분석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2차 스터디와 교과서 분석 스터디에서는 수업 시연과 나눔, 면접을 중심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일단 12월 달에는 수업 시연을 가장 큰 틀로 잡아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차 시연 스터디도 그렇고 교과서 분석 스터디도 그렇고 수업 시연이라는 큰 틀의 중심이 돼서 수업 시연을 완성하겠다는 목적으로 스터디를 진행하였는데요. 교과서 분석 스터디에서 시험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든 시험 문제를 가지고 2차 스터디에서 시연 연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틀에 한 번꼴로 스터디 원들과 만났었는데요. 한 번 만나면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할애할 정도로 긴 시간을 두고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월로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12월에 이미 수업 시연이 완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월 달에는 매일매일 한 번씩 시연을 연습하는 정도로만 마무리를 했고요. 이때부터는 수업 나눔과 면접에 보다 힘을 실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시연, 나눔, 면접, 그 중에서도 나눔과 면접에 힘을 실어서 진행을 하였고요. 마지막 주말에는 번개로 집단 토의 스터디를 구성해서 그때그때 다른 교과와 다른 선생님들과 만나서 집단 토의 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전화 스터디를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없던 상황이기도 했고 대면 스터디를 선호했기 때문에 주로 대면 스터디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스터디를 많이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같은 것도 굉장히 좋지만 요즘은 줌이라던가 구글 클래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활용한 면접이나 수업 나눔 스터디를 진행하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 나눔 스터디 필수인가요? 저는 수업 나눔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사실은 스터디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발문 처리를 하고 시선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타인의 시선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라던가 답변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면 스터디든 비대면 스터디든 스터디를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업 시연에서 피드백을 하셨다면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같은 문제에 대한 시연을 다시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피드백을 받고 당일에 다시 시연을 하지는 않았고요. 며칠 뒤에 피드백을 반영해서 같은 모형의 다른 시연 문제로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은 직소2 모형으로 A 시험 문제를 시연했다면 다음에는 피드백 받은 것들을 보완해서 직소2 모형에 대한 B 시험 문제를 시연하였습니다. 수업 시연대에 나눔 장치를 어떻게 두어야 할까요? 보통 수업 시연 내에서 나눔 장치를 둘 때에는 잘한 점과 그리고 내가 보완할 점을 넣어놓는 것이 보다 좋았습니다. 수업 나눔에서 내 수업에서 아쉬웠던 점을 이야기하시오 라고 했을 때 저는 절대 제 수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언급할 때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깊이 심도 깊은 학습이 어려울 것 같다. 아니면 오늘 다루는 학습 주제가 학생들이 어려울 것 같아서 시간이 된다면 이거에 대해서 보충 학습이나 기본 배경 지식에 대한 전달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살짝 비켜서 갔는데요. 그래서 수업에서 수업 나눔에 대한 장치를 줄 때에는 일단 제가 수업 나눔에서 내 수업에서 잘한 점이에요 라고 자랑할 것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나눔에서 어느 정도 보완점이라고 이야기할 것들과 관련된 것들을 집어넣었습니다. 예를 들어 먼저 알아보기 자료나 더 알아보기 자료 같은 경우는 수업 격차를 보완한다는 점에서도 좋은 장치이지만 학생이 기본 학습 내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보충해준다는 점에서도 보완점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수업 나누면서 잘했다고 발표할 것 아니면 보완할 거라고 발표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수업에 넣어주신다면 수업 나눔을 진행함에 있어서 보다 편리한 수업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업 시연, 면접, 수업 나눔 스터디를 하실 때 채점 기준, 피드백 기준이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업 시험 같은 경우는 절차를 안내했는지, 그 다음에 시간을 엄수했는지, 자료를 활용했는지, 순회 지도를 하였는지,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는지, 판서를 실시하였는지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피드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나눔이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질문에 대한 타당도 높은 답변을 진행하였는지, 즉 수험자가 말한 답안이 너무 터무니없는 내용이라던가 질문과 어긋난 답변이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감점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전달력 있는 전달을 하였는지, 즉 수험자가 답변을 할 때 구조화를 진행하거나 두 갈씩 발문을 진행하여 전달력 있게 나에게 들어왔는지를 중심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선 처리가 골고루 분산되었는지, 보통 3분에서 4분 정도의 감독관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시선 처리가 골고루 나누어져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선 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채점 요인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창의성 있는 대답을 하였는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실 정책을 반영해서 면접이라던가 나눔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책을 활용한다는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런데 모든 수험생들이 다 정책을 활용한다면 나는 정책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만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책과 관련된 답변도 있어야 하지만 그와 더불어 나만의 아이디어, 나만의 네임밸류가 붙은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피드백 기준으로 보완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12월과 1월 공부를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각각의 스케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에는 수업 시연과 수업 나눔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수업 시연에 보다 집중적으로 중점을 두고 모형 분석, 교과서 분석, 그 다음에 시연 문제 제작, 그 다음에 시연 연습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수업 시연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겠다라는 목표로 시연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1월 달에 들어가서는 12월에 이미 완성된 수업 시연을 기반으로 수업 시연은 계속 연습으로 돌리고 면접과 나눔, 집단 토의에 대해 보완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월에 수업 나눔과 면접을 진행할 때에는 12월에 개인적으로 정리해둔 정책, 시책에 대한 정리본을 참고해서 예상 문제에 대한 답변 틀을 만들고 이를 연습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했고요. 집단 토의 같은 경우는 번개 모임을 실시해서 즉흥적인 상황에서 나의 대처 능력이 어떤지를 정리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하셨나요? 수업 실험과 심층 면접을 나눠서 공부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에는 시연 중심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1월에는 나눔, 면접, 집단 토의 중심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하셨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정말 인상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항상 아침에 출근 시간에 출근하시는 분들과 함께 지하철을 탔고 그 다음에 퇴근할 때 퇴근하시는 분들과 함께 지하철을 탔던 기억이 납니다. 즉 아침에 한 8시, 7시에서 8시 정도에 출발을 해서요. 저녁 5시, 6시까지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동 시간을 포함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동 시간과 점심 시간을 제외한다면 하루에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스터디를 하고 개인 공부를 하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입이 트였을 때가 언제인가요? 저는 제가 입이 트였다라고 느꼈을 때가 12월 말쯤부터였는데요. 12월 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실력이 많이 상승이 돼서 시연을 함에 있어서 유창성이라던가 그때 상황에서의 융통성이 발휘되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마찬가지로 나눔과 면접 같은 경우도 1월 한 둘째 주, 첫 주, 둘째 주 정도 진행이 됐을 때 보다 구조화된 답변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칠판을 구매하셨나요? 저는 스터디 카페에서 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칠판을 따로 구매하지는 않았고요. 주말이라던가 평일 비는 시간에 개인 공부를 할 때에는 A4 용지나 B4 용지를 활용해서 벽에다가 붙여놓고 칠판 대용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숨이 덜 차는 방법이 있을까요? 숨이 덜 차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천히 말하고 그 다음에 또박또박 말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숨을 쉬는 포인트가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면서 조금 차분화된다라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연을 할 때에도 그렇고 면접을 할 때에도 그렇고 발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볼펜이나 연필 같은 것들을 입에 물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니까 보다 입을 또박또박 크게 말하게 되면서 숨을 쉬는 법이라던가 발음에 있어서의 정확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형 정리할 때 차모, 박상준, 정문성을 어떤 책을 참고하셨나요? 저는 사실 살과 교육과 관련된 개론서 책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2차 같은 경우는 사회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라는 박상준 교수님이 작성하신 책을 기본 바이블로 정리를 했고요. 협동학습 같은 경우는 협동학습의 이해와 실천이라고 하는 정문성 교수님의 책을 참고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형을 정리할 때는 기본적으로 외국 학자들의 모형보다는 한국 교수님들이 정리하신 모형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에 대해 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사실 전반적인 모든 질문들에 대한 응답은 제 개인적인 생각과 분석, 경험을 통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분석, 모형 분석 등 다양한 깊이 있는 관련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